금융을 알아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지한송의 5분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상증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무상증자는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유상증자부터 보죠.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걸 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주식이 시장에 뿌려지고 그걸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과정이지요. 쿠키뉴스 12월 9일자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유상증자입니다. 지난 2월에 2조, 지난 9월에 5조 정도, 그리고 이번에 또 5조 정도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사실 유상증자와 테슬라의 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모멘텀, 즉 기대감밖에 설명할 게 사실 없거든요. 따라서 유상증자와 테슬라의 주가 관계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시죠. 수요와 공급이 넘쳐나는 완전자본 시장을 예로 들고 유상증자와 주가의 관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하기 전에 주가가 100원이고 주식수가 10주라고 가져가면 시가총액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800원에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180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800원의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발행되는 주식의 가격은 기존의 주가보다 싸게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싸게 팔아야 그만큼 주주들이 잘 참여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80원에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발행되는 주식수는 10주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증자 후에 주식수는 몇 주가 될까요? 20주가 되겠죠. 기존의 10주에서 증자한 10주.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원이고요. 그러면 증자 후의 주가는요. 시가총액 1800에서 주식수 20주로 나누게 되면 주가는 90원이 됩니다. 주식을 싸게 팔았기 때문에 기존 주가보다 하락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희석됐다고 하죠. 하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좋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보고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기존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악재로 보고 이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상증자는 어떨까요?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봅니다. 12월 14일자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를 보시면 박셀 바이오라는 회사가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장중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왜 호재일까요? 일단 무상증자가 뭔지 말씀드리죠. 무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 주식은 만들었는데 돈은 안 받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전체 가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의 수가 증가하니까 이론적으로 주가는 하락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0원짜리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는데 10주가 무상증자 된다면 여러분은 500원짜리 20주를 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변한 건 없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고 시장의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을 때 무상증자를 통해서 시장에 싼 주식들을 많이 풀어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면 이론적인 주가는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500원이 700원이 될 수도 있고 800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액면 분할이라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테슬라도 액면 분할이라는 것을 했으니까요. 액면 분할 역시 주식의 수는 늘리고 주가를 그만큼 낮추는 자본 거래입니다.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의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똑같지만 그 과정이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액면 분할은 회계 처리가 없고 무상증자는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본의 구성 항목 중 자본금이라고 있는데 이 자본금이 주식의 액면가에서 주식수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액면가는 시장가랑 다릅니다. 이 액면가 그럼 뭐냐? 이 액면가에 대해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 액면가는 주식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한 주당 가격으로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더 쉽게 말하면 기준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다시 돌아가서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 과정의 차이를 보면 액면 분할은 자본금에는 변화 없이 액면가를 낮추면서 주식수를 늘립니다. 자본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 처리 없이 정관, 즉 기업의 내규에서 액면가만 수정하죠. 그런데 무상증자는 액면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식수를 늘리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가 늘어납니다. 자본잉여금이나 법정적립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을 늘리기 때문에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효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실이 나눠 놓은 걸까요? 기업 지배구조 또는 상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셔서 한결 주제를 고르는 게 편해졌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저에게 요청 주신 주제를 단기간에 안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다 다룰 겁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많거든요. 지한송의 5분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경제 금융 상식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